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무더운 여름 화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에 라방이 없었죠. 네. 그리고 또 내일은 우리 샤플 아너스 라방이어서 또 여러분들을 또 못 만나죠. 네. 그래서 오늘 컨디션도 괜찮아서 라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여름방학이고 아이들 종일 집에 있고요. 또 교육 문제가 요즘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도 아마 그리 편치 않을 겁니다. 네, 날도 덥고 일도 많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고 네, 그런 시간에 샤론코치가 라방을 열었습니다. 우리끼리 토닥토닥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이 아이들 지금 공부 지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코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 이야기 두런두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상시는 에어컨을 안 트는데 라방을 하자면 이게 조명을 조금 좀 세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덥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물도 한 컵 준비하고 지금은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24도예요. 네, 그런데 아마 조금 지나면 추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25도, 26도 또 이렇게 해놨다가 또 금세 끄기도 합니다. 네. 네. 조금 전까지 그 단톡방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과 아주 간단하게 스몰톡을 나눴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요즘 여러분이 잘 아는 핫 이슈에 대해서 저도 몇 날 며칠을 생각했죠. 과연 내 생각의 코어 중심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또 그런 이야기도 100%는 아니지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댓글로 인사 주신 분들 또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네. 패드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합니다. 네. 패드가 없으면 라방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네. 호호호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세이나님 안녕하세요. 방학 2일차 벌써 지치네요. 힐링 라방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방학이 아니더라도 지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저희 집은 도곡동이고 바로 옆 동네가 대치동이잖아요. 제가 이제 하도 기운이 빠져서 고기 좀 먹자 이래서 갈비찜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갈비찜 비싼 갈비찜은 아니고요. 그냥 소자가 5만 원대. 그냥 미국산 고기로 하는 갈비찜이에요. 왕갈비를 갈비찜 형식으로 하는 거.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걸어 다니는 코스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오늘은 자기 못 걷는다고 차 가지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나마 주차가 되는 집이라서 차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다 지치는 시기입니다. 자, 호영윤님 안녕 사랑하는 코치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양웅씨님 제가 지난번에 이거 어떻게 읽냐 물어봤죠. NOVGH 라이브 본인도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양웅씨님 레몬님 부산 레몬님 잘 지내시죠? 달달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Y민지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안 그래도 샤론 코치님 생각은 어떠실까 궁금해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언제 코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기다리셨어요. 근데 저도 계속 고민했어요. 답을 어떻게 하려고 고민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적인 게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했어요. 자, 리음님 코치님 목소리 들으니 벌써 힐링되어요. 아 그래요? 요즘 아주 다사다난하죠. 화이팅 합시다.
김선아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세컨 캐스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정의님인가? 정의님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제 생일잔치 잘 치렀고요. 남편하고 딸한테 금일봉 받았습니다. 네. 돈을 줘요.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왜 선물을 안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선물 사주면 말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뭐 가격이 어떻다, 뭐 어떻다. 결국은 엄마가 워낙 엄마 위주로 소비하다 보니까, 예, 제 잘못이죠. 예, 그래서 그냥 현금 받았습니다. 네. 네, 니트와, 예, 넥클릭스 세련되고 시원해 보입니다. 니트랑 밑에 그 면이죠. 예, 이 코스 원피스예요. 네, 제가 유럽에서 샀던 원피스인데, 예, 그리고 얘는 여름 때 하는 크리스탈인데요. 여기는 검정색 작은 거고요. 여기는 하얀 건데, 훈서님이 제가 그 EBS에서 나왔을 때, 예, 그때 한 목걸이 보고, 그 목걸이 있냐 그래서, 예, 제가, 예, 꺼내 나왔어요. 그래서 여름에 좀 시원해요. 네. 어서 오십시오. 훈서님, 코치님, 라방 참여를 지난 수요일 이후 못하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셨죠? 병원에. 네. 컨디션도 안 좋다 그러고. 네. 잘 견뎌보자고요. 예, 이번 여름. 우리 진짜 모여서 보양식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은실님. 네, 이은실님. 라방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디렉터 망고님. 네, 어서 오세요. 네. 고고님. 평소에는 제가 애들 수업 케어 다 했는데 디스크 파열로 누워 지낸 지 3주 되고 보니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이끌어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고고님, 도서관에 가시거나 혹은 네, 엄마 주도 학습이란 책을 꼭 구입을 하시고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자기주도 학습하는 게 과정이 쓰여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은 성인학습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좀 이끌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하구나 깨닫는 것부터 이제 반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실천을 하다 보면 꾀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주간 계획표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아마 샤론코치 TV에 유튜브 샤론코치 TV에도 공개 강의 많이 있습니다. 주간 계획표 검색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네, 유명진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니트 컬러가 고급스러워요. 네, 얘가 이렇게 확 쨍한 색깔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편안하고 옷도 밑에가 약간 A라인으로 좀 퍼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소재 자체가 썸머예요. 시원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닥터 지니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저 다사다난한 가운데 결국에 강원도 강릉에 휴가 왔는데 정말 휴가철에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요? 진쌤 그 강릉에 사람이 없어요? 속초 양양에는 굉장히 많던데 그럼 뭐 좋죠. 뭐 강릉에 사람 없으면. 네, 강문해변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그 횟집들 괜찮거든요. 네. 병원이 좀 정리가 되셨나 보네요. 네, DNS WKS님, 네, 네, INA, 네, 아이나나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단톡방 보고 얼른 들어왔어요. 네, 우리 샤프리신군요. 네, 훈서원님, 그 목걸이를 아직도 소장하고 계시다니 역시입니다. 저 훈서원님 이런 걸 잘 안 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60이면요. 한 30년 된 것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근데 많이 제가 없애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저랑 추억이 있어서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그 판도라 팔찌를 샀잖아요. 생일 선물로. 그랬는데 집에 와서 제가 팔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마 미니멈 150개 될 것 같아요.
제정신은 아닌 거죠. 네, 오늘 우리 김희연 기자가 잠깐 집에 왔었는데 제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코치님 징하다 그러더라고. 아니요, 어지간하다 그랬나? 어지간하다 그랬나 보다. 어지간하다. 네, 레아우스님, 네, 어서 오세요. 네, DNSWKS님은 이번 여름 딸이 계속 아파요. 그러다 보니 생활 패턴이 들쭉날쭉하네요. 아이들이요, 성장통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클 때 고비고비마다 아플 때 있어요.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면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도 내가 너무 큰 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이 생로병사잖아요. 예,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냥 빨리 낫자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네. 네, 레아우스님, 아이들은 숙제하고 저는 작게 방송 들어요. 이어폰 쓰시면 되죠. 네, 이어폰. 네. 네. 네, 민님, 코치님 이 밤 더 아름다우십니다. 과한 칭찬인데요. 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모자 멋져요, 레나님. 네, 이 모자는 서로 여러분이 다 멋지다고 해요. 얘는 사실은 예술의 전당에서 샀는데 실제 이게 예술의 전당에서 팔지만 동대문 모자예요. 네, 동대문에 제가 본사 가서 또 다른 모자를 샀는데 이 모자만큼 예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모자를 자주 씁니다. 네, 이 모자가 디자인이 카피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쿨쿨님. 안녕하세요. 알림 받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팔찌 너무 이쁘던데. 쿨쿨님. 저는 처음 사봐요. 판도라 팔찌라는 거를 갖다가. 제가 외국에 여행 가면 스타벅스만큼 많은 게 판도라거든요. 예, 판도라가 전 세계에 거의 큰 도시에 다 있어요. 예, 알고 봤더니 우리가 스타벅스의 도시별로 머그잔을 사듯이 판도라도 도시별로 좀 특이한 게 있대요. 네, 프랑스 같으면 에펠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 안 샀다가 오히려 면세에서 사거나 외국에서 샀으면 더 싸게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2주 전에 할인 행사도 있었대요. 저는 완전 정상가로 바보처럼 샀어요. 그런데 만드는 재미가 있던데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바보 같은 소비도 해보는 거죠. 네. 네. 훈서 언니 150개, 전 5개나 있나 싶어요. 저는 30년 모은 거잖아요. 네. 네. 네, 미림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SCC 가게에서 여원장님 책 잘 구매했어요. 그래요? 너무 다행이네요. SCC 가게에서 보통 제가 30% 할인액에 좋은 책만 구성을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니고요. 말일자에 또 아마 책 공구가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때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좋은 책으로 합니다. 디렉터 망고님이 개수도 많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에 항상 놀라죠. 정말 짱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는 항상 액세서리 한 개를 작은 비닐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이번에 판도라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던데요. 네, 판도라에서 오히려 비닐을 한 2개인가 3개인가 챙겨주시면서 그냥 전시하지 말고 비닐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했던 보관 방법이 맞았나 봐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저는 항상 비닐에 넣습니다. 작은 비닐에.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목걸이가 너무 예뻐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얘는 적어도 10년 넘은 거죠. 제가 그 방송에서도 하기 이전에 산 거니까. 네. 해피칼라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훈서원님, 방학 스케줄은 엄마에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 학습한 거 퇴근 후에 채점하고 오답 확인하고 내일 계획 점검하고 나니 학교가 벌써 그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학을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방학은 엄마들한테는 정말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엄마들한테는 계약인 거죠. 학교를 다닐 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한 반에 만일에 25명이다, 23명이다, 27명이다 이랬을 때 내 아이가 선생님들한테 받는 사랑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뭐 금이야 오기야 뭐 그렇게 키운 아이라 하더라도 집단 생활, 공동 생활에서는 n분의 1이에요. 네, 그것도요, n분의 1이 균일하게 가지 않아요. 예, 선생님 눈에 띄는 아이도 있고, 선생님 눈에 안 띄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대수예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커서 더 많은 아이들, 더 많은 라이벌들, 더 많은 정글 같은 그런 데서, 특히 요즘은 글로벌 시대거든요. 네. 내가, 받기만 한다?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가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왜 자꾸 우리 아이들을 떠먹여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잡 업무,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카운슬러가 있어야 돼요. 각 학교에. 네. 보다 더 정교하고,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거를 교사들이 다 해야 됩니까? 교사들의 메인 잡은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행정 업무 혹은 학생 관리 이런 거로 인해서 진을 다 빼면 연구를 못 하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연구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교사나 교수나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돼요. 행정직들이 일을 해야 되고, 상담직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모든 걸 다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개념 없는, 이 이기심이 많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악덕으로 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일부 엄마들 때문에, 일부 엄마들이에요. 저희 샤플들이나 저희 샤밀리들은 그런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젊은 선생님들 아니면 나이 든 선생님들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학교라는 거는요, 특히 초등학교는요, 생활 통지표예요. 생활 통지표. 성적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의 평가 자료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 아이를 둘러싼 모든 생활을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로서? 네. 첫 번째, 이기심도 좀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 선생님 고마운 거 알아야죠. 우리 봐봐요. 방학 때 되니까 너무 힘들죠? 학교 안 가니까?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애 1명, 2명, 3명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 현장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맘카페나, 혹은 외식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먹을 때, 네. 배달 음식에 식당에서 실수할 수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다 뺏겨 먹어야 돼요? 예, 그분들이 절절절 매야 돼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도곡동에서 밥 먹다 보면 저희 단골집에서 머리카락 나올 때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그러면 저는 그냥 직원 살짝 불러요. 이걸 좀 보라고. 그럼 막 미안해해요. 어떨 때는 막 돈을 안 받겠다 그래요. 그럼 그러지 말라 그래요. 저 그러면 여기 못 온다고. 저 여기 제가 자주 오는 단골 식당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 대신에 다음에 좀 주의해 달라고. 이 정도만 얘기해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꼭 거기서 돈 다 받고 피해 보상 받고 막 올리고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저는 과연 엄마가,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엄마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방송을 보는 엄마들은 다 칭찬받을 엄마들이에요. 이 방송을 안 보는 분들이 그러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 네, 해피칼라님, 네, 어서오세요. 네. 훈서님, 애들이 왜 방학인데 놀기만 하면 안 되냐길래 방학은 너희 놀라고 있는 거 아니고 선생님도 쉬시라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애들도 노는 거예요. 방학이잖아요. 학문에서부터 쉬어라, 해방되어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노는 것도 넣어 주셔야 돼요. 노는 것도. 네, 이거 논리적이지 않아요. 네.
네, 숙자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해피칼라님, 네, 가르치는 일, 연구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육이 굉장히 질적으로 향상됩니다. 네, 조민주님, 네, 어서 오세요. 네, 해피칼라님, 맞아요. 네, 생활통지표 정말 맞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준비해 가야 돼요.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손 들고 발표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혼자 난리치면 전체 인원을 어떻게 케어해요? 1대1 수업이 아니에요. 학교는요. 네, 선생님 한 분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는 그 안에서 잘 어울리게 만드셔야죠. 그거는 집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일본어 중에서 메이와케오 가케루죠. 제가 또 하도 말을 안 쓰니까 또 잊어버렸네요. 네. 자,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정말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네, 우리는 막, 너무, 권리라고 생각한다. 예.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예. 네. 제가. 네.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보자. 우리가 피해를 주지 말자. 저는 이거를 우리가 많이,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 네, 이거에 대해서 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권리라고 생각한다.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이익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니면 더 큰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합시다. 네. 네, 이기심을 버리자. 단순하게 내가 이타적이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지금 훈련하는 거거든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엄마가 뺏는 거예요. 엄마가 뺏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예, 아이들은, 예, 아이들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느끼고 다시 회복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예, 그래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예, 완전히 순결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네,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되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된다. 숙자님, 맞는 말씀입니다. 아이들도 보고 배워서 바르게 자라겠죠. 네. 참 그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봐도 좀 그렇게 느껴요. 저도 가끔 자식들한테 그런 거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손해를 봐도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그러면 참 안타까울 때 있어요. 특히 그 형제끼리, 예. 오누이끼리, 뭐 자매끼리, 뭐 티격태격은 싸울 수 있지만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요, 극도로 이기적인 애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어떤 애들은 굉장히 소탐대실하지 않고, 예, 웬만한 걸 양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남한테 주는 그런 기쁨도 아니고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가끔 뭐 경제 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에 꼭 뭐 돈을 갖다가 모으고 벌어서 모으고 남한테 기부한다. 이걸로 굉장히 멋진 선인 것처럼 하는데 멋진 선 맞아요. 그런데 저는 돈을 기부하기 이전에 마음을 기부하고 행동을 기부하고 이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돈도 못 버는데 극도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돈만 어디다가, 예, 얼마 기부하는 게 멋진가요? 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예, 그것도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네. 훈서님, 여행은 갈 건데 방학 내내 놀겠다고. 방학 내내. 그러면 방학 내내 놀면 이제 손해가 있죠. 예, 방학 때 노는 거 되게 좋은데 너무 놀면요 또 재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다음 학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학기 내내, 예, 자기가 실패감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건 손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가 밥을 하루에 10끼 먹을 수 있나요? 예, 3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노는 거는, 예, 4주 기준으로 본다면 계속 노는 거는 1주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짬짬이, 예, 해피데이 하루씩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예, 확실히 다음 학기 준비해야 됩니다. 네. 네.
디렉터 망건이 코치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예.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이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네.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희 그 샤밀리들은 다 선생님한테 고마워하고 또 학년 끝나면 인사하고 보통 때도 인사하고 아이들한테도 학교 가서 잘해라. 아이들 도와주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방송 안 보는 일부 그런 학부모들, 자기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네.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하면, 예, 그 이번에 소아과가 문 닫았잖아요. 예, 소아과가. 예, 뭐 9살인가? 13살인가? 몇 살이죠? 하여튼 그 아이가,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이예요. 9살인 것 같아요. 예, 또 그 얘기를 또 하면 또 그분이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않을래요. 여하튼 그런 분들 손해란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문 닫으면 당장 손해 아니에요, 우리가. 네. 교사가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손해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죠. 예. 그거를 우리 할 수 있어야죠. 네. 수지님, 네, 오랜만이네요, 수지님. 네, 조금이라도 갑인 것 같으면 갑질하는 게 정말 피곤합니다. 못나서 그래요. 못나서. 네. 그게 다인 것처럼. 아니면 그 사람은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서. 네. 못나서 그래요, 정말.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 공무원들한테 내가 세금 내서 월급 준다고. 나 솔직히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세금 얼마 내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세금 얼마 내는지.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어떤 생각하냐면 나라 돈을 아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내가 어차피 벌어서 세금 내는 거 그 돈을 나라에서 잘 썼으면 좋겠다. 정말 뭐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정말 복지도 제대로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냥 퍼주고, 예, 막 쓸데없는데 돈 주고 이거 화나요. 저는 가끔 가다가 보도블록 멀쩡한 거 엎으면 화나요. 이거 예산 쓰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피땀 흘려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예, 정말 내 돈, 남의 돈, 나라 돈도 다 아껴 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 거 본다면. 민트맘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레아우스님, 이기심도 아이가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가 배워 그 이기심 대상이 부모가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은 진짜 1시간 동안 강의에도 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못난 거예요. 못난 거.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손해봐도 나중에 더 큰 복으로 옵니다. 저는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자, 소피아님, 코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너무 주옥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컨캐스님,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르침이 있는 코치님 말씀. 네. 코치님 말씀 여기저기 전해야겠어요. 뭘 전해요? 우리만 알아요. 그냥 안 전해도 돼요. 그리고 또 막 잘못 전달하거나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막 뭐라 그래요. 나 그것도 싫어요. 아주 무서워 죽겠어. 에이미님, 진상은 어디에나 있어요. 맞아요. 진상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복 못 받아요. 네, 복 받겠어요. 네, 세컨캐스님 맞아요. 정말 세금 내시는 분들은 나라 돈 좋은 데 써주길 바라죠. 네, 멀리 못 보고 앞만 보는 엄마들 참 안타까워요. 예, 전 특히 막 식당에서 요즘 물가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식당에서 얼마 벌겠어요. 식당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유세 떨고 싶어요. 저는 식당 가서요, 손님 막 일손 부족하면 제가 물컵도 갖다가 먹고, 만약 빈 그릇도 있으면 가져가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예. 그게 뭐 품격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왜 그런 데 가서 갑질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이모, 예, 우리 언니, 그런 세대들인데. 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 창피해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네. 숙승님, 세상 모든 부모들이 봐야 될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훈서원님,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네. 네. 예산을 남기면 다음 예산을 줄이는 분위기. 네. 이것도 맞아요. 예. 억지로 다 쓰잖아요. 예.
그것도 연도 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저희 딸도 공직에 있잖아요. 가슴 아파요. 예. 저희 딸이라고 뭐 그런 일 안 당하겠어요. 정말 민원으로요. 머리가 너무너무 바빠서 전화 벨만 울려도 서로 안 받겠다 그래요. 별거로 다 전화한대요. 민원을 걷다. 근데 저는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예, 공권력이 무너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싱가포르에서 예 만일에 껌을 뱉었다. 그러면 벌금이 얼마인가 보죠. 네. 싱가포르 벌금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네. 자, 이게 좀 우리나라도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기 보면요. 자,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 흡연,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거나 반입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지하철에서 음식물 섭취, 물 또는 음료도 안 된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 길거리에 침 뱉기, 심야 음주 금지, 공공 화장실에서 물을 안 내린다. 예, 이것도 다 세금 벌금 물어요. 예, 우리나라 너무 관대해요. 너무 관대해요. 예, 껌을 반임이 파는 경우는 만 벌금까지 금액이 제가 환율을 몰라가지고 여하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예, 너무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허용이 되고 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최근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보다는 좀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저는 최근의 현상을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아이들 낳을 때 90년대 그럴 때는 거의 안 그랬어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학교 오히려 교사들의 그 폭력이 더 위험했었죠. 저는 그걸 다 겪은 세대잖아요. 지금 같은 세상은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처럼 한국인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막하고 예 함부로 하고 공공기물 파손하고 저는 처음 봅니다. 이러는 거. 예,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변모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네. DNSWKS님이 학력은 대체로 올라갔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혜라기보다는 저는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상식, 교양, 예.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용기가 없으면 밝힐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지하철에서 막 그 소리 지르는 사람 잡아가야 돼요. 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벌금 엄청 많이 물려야 돼요. 예. 아니, 이게 말로 안 되면 이렇게 싱가포르처럼 해야죠. 네.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에 한국 돈으로 15만 6천 원이래요. 예. 아니, 당분간 안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교사들한테 그렇게 모든 거를 올 책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절에도 못합니다. 그런 거. 절에도. 못한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사회 정말 고쳐야 합니다. 병원 내에서도 원무 직원들에게 소리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맞아요. 예. 정말 많아요. 예. 막 대학병원에 와서 소리 지르면서, 예, 막, 직원들 괴롭히는 사람들, 네, 서비스직이라고 다 당해. 오직 하면 감정노동자라고 하겠어요. 감정노동자.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이런 거 다 고쳐져야 돼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고, 진짜 교양 있는 나라가 되려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이런 태도들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못 고치면 이거는 뭐 정말 벌금을 물든가 아니면 뭐 잡아가든가 뭔가 해야죠. 이거는. 예, 저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구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판이 됩니까? 예, 참 정말 걱정됩니다. 네. 스위티님 맞아요. 마약해도 사형, 음주, 운전 등 오늘은 묻지마 폭행까지 마음이 힘들어. 그렇죠. 공권력이 저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찰규님 저희 아이도 1학년인데 반에 한 아이가 물리적으로 선생님을 밀치거나 예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선생님께서 힘들어 하셨어요. 결국 학용품으로 선생님을 위협하는 일까지 일어나서 병가를 쓰시게 되어서 선생님이 2번이나 교체될 일이 있어. 제가 캐나다에서 아이들 키웠잖아요. 거기는요 뾰족한 거 절대 못 가져갑니다. 네, 카터칼 이런 거 절대 못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뭐 송곳 이런 거 안 돼. 콤파스도 안 돼요. 완전히. 그리고요 만일에 입실 시간이 8시 반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미리 왔어요. 학교 문 안 열어줘요. 네. 왜? 그 시간부터 학교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 비가 와요. 비 맞게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비 온다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닦아주라고요? 네, 우산 씌워주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무슨 도움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네. 그런 걸 요구하는 엄마들의 나는 생각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 한 명이에요. 독선생이에요. 예. 선생님은 수십 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티칭하는 선생님, 연구하는 선생님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예. 무슨 연구할 시간이 뭐가 있게요, 선생님들이. 네. 너무 속상해요. 세컨캐스님, 나라가 너무 급발전해서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나라가 아니라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 5년 단임제잖아요. 예. 이게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정책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전 정권에서 했던 게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해요. 예, 그리고 일단은 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예, 그런, 예, 유권자들을 너무 의식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 네, 살균이 그 이유, 그 문제의 금쪽이의 학부모님이었어요. 이 금쪽이란 말도 너무 짜증나요. 네. 이게 프로그램도 무슨 이름이 금쪽이에요. 금쪽이기는 문제야지. 네. 고쳐야지요. 그 아이를 위해서, 다른 아이를 위해서 다 마찬가지죠. 예. 이름부터가 저는 이 프로그램 너무 난 보지도 않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금쪽이 학부모님께서 갑자기 반 단톡방에 교체된 선생님의 자질을 운운하면서 아이들에게 나쁘게 하는 것 같다. 선생님께 경고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서 황당했는데 원래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 엄마의 민원이 더 힘들지 않을까. 네. 네. 본인한테 좋은 거 아닙니다. 본인한테. 그 아이가 여기에서만 있어요. 예, 진급 안 합니까? 다른 학교 안 갑니까? 걔는 그거를 수정할, 그걸 고칠 그런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어머님이. 자기 아이가 교정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예. 계속 이분은 컴플레인 할 거예요. 모든 반에서. 글쎄요. 네. 레아우스님, 기본 예의를 가르쳐야 하는데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치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네. 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태형 때문이라도 잘 지키더라고요. 레나님, 학원 선생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교사 얘기를 하자고요. 네, 학원 선생님들은 그래도 예, 뭐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이라도 많이 받으시죠. 교사들은 예, 호봉제잖아요. 네, 공무원 월급 굉장히 작은 거 아시죠? 네. 켈리님, 우리나라가 급성장해서 그런지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이 최고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요. 저는 급성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네, 정치권들의 문제, 아니면 정치권 이하의 그런 세력들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남자 여자 싸우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싸우고 그러나요. 경주 그 최부잣집 보셨죠? 네. 가보면 감동받잖아요. 예. 예. 그 자기 동네에서 몇리까지 사람들 다 배부르게 했대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전통, 아름다운 전통이 있거든요. 네. 민트맘님, 공무원 너무 힘들어요. 민원 전화 받자마자 소리 빽 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 청력이 안 좋아져서. 맞습니다. 저희 딸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화 때문에. 예. 그리고 막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 그냥 아침만 되면 누구 하나 잡자 이래서 공무원 잡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굉장히 있습니다. 예. 분풀이 하는 분들. 네. 훈서원님이 캐나다는 학교 내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있으면 바로 교장 선생님께 불려가고 수위가 높은 며칠 가정교육하라고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요 이것도 또 있어요. 외국의 교장 선생님들은요 정말 일을 많이 하세요. 분리수거도 하시고요. 청소도 하시고요. 애들 이런 거 하세요.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들 이런 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왜 교사들한테만 얘기하고 또 교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교사 편에 들지 않고 예 보호해 주지 않는지 이번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요? 네, 이 높으신 선생님들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외국에 연수 가셔서 외국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실걸요? 아시면서 안 하시지 않으실까요? 네. IM 해방님, 학교를 교육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수하는 거예요. 본인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네. 블루밍님, 요즘 기사에서 접하는 소식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네. 김혜수님도 그 방송 안 보시는군요. 네.
무슨 방송이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3번 얘기해서 오 한다고 얘가 고쳐져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절대 못 고치는 거 아시죠? 예, 정상적인 아이들도. 네. 수지님,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 같아요. 무질서요. 맞습니다. 네. 공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해피님, 네. 선생님은 그 아이를 한 해만 보면 되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평생 봐야 한다는 것을 잊고 계신 듯 합니다. 네. 네. 제부 브라더님, 품위 있게 나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유정님, 저희 딸 꿈이 초등교사인데 4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비추한다고 하셨다고. 예, 이런 이유여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즉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사부님하고 부를 때, 네, 스승님하고 부를 때도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을 가르치는 건 힘들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드신 거잖아요. 예. 그 일기장에도 있었잖아요. 월요일에, 예, 정말, 네, 폭탄처럼 터지는 업무와 누구누구 아이, 예.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 이외의 일로 고통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네. 세컨캐스님, 네, 너무 화가 납니다. 대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공무원을 만만히 보고 함부로 하는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정말 제가 얘기했어요. 다 잡아가야 된다고. 저런 인간들은. 그리고 중요한 일을 못 하잖아요. 업무를 못 봐요. 이 일 때문에. 예, 그 사람들 화풀이 해주느냐고. 왜 이걸 갖다 허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레나님, 코치님이 교육부 장관 되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네, 네. 네, 코알라님은 자기 자녀만 위하는 게 진정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왜 간과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교육의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들은요. 네, 훈육당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네. 네, 정은지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해피님 이 방송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네, 레아스님이 저희 교장 선생님은 비가 오셔도 늘 교문에서 아이들과 하이파이브 하신다고. 아이들이 교문 들어갈 때 모습이 단정하게 예쁘게 좋네요. 네, 예. 유명진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노래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모든 스승이 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네, 연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시간을 확보해줘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우리나라 부자인데 행정 직원 더 늘려서 교사들은 교직만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저는. 예, 그리고 이 아이들, 예, 지도라든가 이거는 또 별개 전문가가 해야죠. 그거를 왜 이제, 예, 교대 나온 그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미라클님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김혜수님, 공무원 선생님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존경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적어도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한 애국심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근무 환경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교사들, 공무원들 너무너무 지금, 예, 퇴직이 많아요. 예, 지금 사무관들도 엄청 많이 그만두거든요. 행정고시 보려고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행정고시가 여러분 로스쿨에 거의 3배 이상을 공부해야지 붙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예, 공직에 있는데 자긍심이 없다면 월급도 적은데 무너지지 않겠어요? 네. 왜 이런 것들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의 아니게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자레인지를 뭐 2만 원인가 얼마에 내놨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군인이래요. 군인인데 논산에 계시다가 고성으로 왔는데 이제 혼자 이제 가족은 못 왔대요. 그랬는데 제가 군인이란 말 한마디에 네, 저희 거의 새 책상이에요. 예, 플라스틱 책상과 의자를 드렸어요. 예, 군인이란 말 한마디 때문에. 예, 그분이 원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원사의 위라 그랬나? 네, 여하튼 네, 직업 군인이세요. 네, 그랬는데 저는 군인들, 경찰들 존경합니다. 네.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셨을 때 이야기겠죠. 네. 일단은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네, 가족과 떨어져 고성에 오셨잖아요. 예, 근데 집에 그냥 방 하나 얻은 거예요. 정말 전자레인지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돈을 안 받으면 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좋은 책상과 의자를 드렸어요.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감사하다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 이번에 우리 해병대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거는 왜 우리 더 추모 안 합니까? 예, 그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언제까지 군인들이 이런 수해 때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거 전담 인력 없습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거 해야 됩니까? 전 그것도 너무 속상합니다. 네, 그러면 하더라도 그러면 안전하게 하든가. 네, 너무 속상합니다. 해피님, 우리 아들 초딩 때 이러더라고요. 선생님들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선생님이란 직업도 힘들다고. 아이고 기특하네요. 네, 스위티님, 진상 엄마들 보이면 피해야 할까요? 싸울 수도 없고 눈에 탁 보여요. 피해야죠. 예, 피해야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또요, 유독 또 착한 척하고요, 유독 또 그 도덕적인 척을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돈 필요 없어, 돈은 뭐 아무 중요하지 않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요. 그런 사람이 돈 더 밝히고요, 뒷돈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돈을 안 벌겠다는 뜻이지 돈을 안 쓰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네, 자기가 돈 번 사람들은요, 그 돈 아까워서 이렇게 함부로 못 합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네, UN 미라클님, 진짜 학습 지도만 해주세요. 네, 행정직은 교직원 뽑아. 그렇죠. 지도 플러스 연구. 지도만 하면 안 되고 연구도 하셔야 돼요. 연구. 네. 부담임제로 있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행정은 행정직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교사들한테 그러면 공문에 치여서 그 옛날 스타일에 학교 공문 보세요.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그거 안 바뀌어요. 예.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네, 훈서원님, 뭔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세금이 적은 건 아닐 텐데 효율적으로 쓴다면 학교에서 교사 보조 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그럼요. 지금 교육세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든 그 물건 살 때 교육세 붙는 거 아시죠? 예, 엄청 많습니다. 돈은. 근데 돈이 그런데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숙자님, 고등교사인 지인이 학군 좋은 지역보다 비학군 지역이 더 편하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관심이 적어서. 인성이 좋은 교사인 지인입니다. 요즘 그 말뜻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그래도 공식적으로 촌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강남 서초가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강남에 있는 모 중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정년 퇴직을 앞둔 분들이 수금하러 온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참 강남 서초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팔았군요. 예, 지금은 김영란법으로 촌지가 거의 없어졌죠. 예, 뭐 거의란 말 씁니다, 제가. 그런데 그 대신에 또 이 고학력자들도 많고, 여하튼 뭐 법적으로라든가 지식적으로 강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 또 아는 만큼 불만도 있지 않을까요?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중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발 민원 좀 넣지 말라고, 고소고발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요청했습니다. 예, 그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은다님, 맞아요. 넘넘 공감합니다. 네, Y 민진이, 군인들 정말 최고 대우 받아야 합니다. 네, 올리비아님, 업무가 많아서 이번에. 레아우스님, 해병대 너무 속상했어요. 군대 보내고 싶지 않아요. 네, 보내야죠, 그래도. 네, 전배배님, 늘 존경합니다. 코칭님. 네, 은다님, 진상 엄마들은 본인이 진상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못해요. 자기들이 진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의를 어디다가 붙여요? 내가 보기엔 진상인데 자기들이 정의롭다 그래요. 예, 세상 순결하고 세상 정의롭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온갖 추잡한 일을 제일 많이 하면서. 네, 참으로 안타깝죠. 네, Y민진이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스위티님, 코치님 같은 분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민트맘님, 교육부 예산은 엄청 짜게 집행한다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근데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교육세 얼마나 많이 냅니까? 네, 여러분 물건 하나하나 살 때 다 교육세 붙는 거예요. 네, 그게 과연 교육에, 선생님들의 연구에,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에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YGM님, 저는 80년대생인데 학창시절 직간접적으로 교사들의 폭력과 폭언을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 과거로 학생 인권이 거론되었고 그게 지나쳐서 현재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학생
학생권과 교권이 절충안을 찾고 평화로운 학교가 될 수 있을지, 한편으로 과거로 회귀될까 걱정됩니다. 과거로 회귀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일단은 지금은 예, 과하게 예. 그리고 이래요. 사실은요. 법보다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예. 법을요. 예. 어떤 기준이 있을 때,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고, 그거를 마치 자기 쪽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네. 치치미님, 안녕하세요. 네. 네, YGM이 교직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본인 업무 외에 자본부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요즘 똑똑한 친구들 임용되어 오면 속으로 왜 여기로 나? 맞아요. 네, 진짜 그런데요. 선배들이 얼른 나가라. 여기 있지 말아라. 잘못하면 발목 잡힌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요. 네, 정말. 네, 네, 네. 라라라님이 네, 고상하게 세상 합리적인 줄 알아요. 진상인 줄 모르. 그렇죠. 네. 해피님, 코치님 진짜 잠이 번쩍 달아갔다고. 네. 와이민지님, 맞아요. 정의를 행하는 줄 알면서 진상짓.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정의롭대요, 자기들이. 그래 놓고 진상짓은 제일 많이 떨어요. 네. 그리고 날았던 제일 많이 빼먹어요. 예. 아주 정말 화가 나요. 예. 네. DNSWKS님, 참 어쩜 중간을 지키는 게 일이 어려운 거지. 상식적으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도 남아야 돼요. 나도 남고 그도 남아야지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먹어요? 그 사람 욕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되겠어요? 그 거래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예, 유혜님이 학교에서도 처리가 문제예요.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이모부가 조카 데려다가 개똥도 먹이고 물 먹여서 학대해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지인이 거기 상담 교사였는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 교감쌤이 상담 교사 업무를 잘랐어요.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저도 일반 학교 방과후 강사로 15년 일하고 작년에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예쁘고 학부형도 겸손하고 따뜻해요. 그래요. 모든 데가 그러지 않아요. 모든 데가. 그런데 일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전체 학부모들 욕을 먹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학부모들이 욕을 먹고 있지 않나요? 지금 방송에서 대놓고 학부모를 욕하지 않지만 다 욕해요. 지금 학부모들. 저 갑질하는 엄마들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왜 그거를 몰라요? 예. 그리고 내 아이를 맡아서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그게 직업이더라도 우리는 고맙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 방학 때 얼마나 힘든지. 예. 지금 방학 때 애 데리고 새끼 먹이고 간식 먹이고 공부지 시킬라 하면 난리 치고 짜증 내고 그거 수발 들어주는 거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들. 학교 가면 우리 해방 아닙니까? 네. 학교에 고마워해야죠. 선생님한테 고마워해야죠. 진상들은 자기들이 맨날 솔직하대요. 맞아요. 솔직하다 그러고요. 뒤끝 없다 그래. 진상짓 떨고 뒤끝이 없대. 너만 뒤끝이 없잖아. 내가 피해를 받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정말 아유 진짜 아유. 저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무례하게 태도 없이 하는 거 너무 화나요. 예. 아니, 시간 정했으면 시간까지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유튜버 하는 사람들도, 유튜버들도 예의가 없으니까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거예요. 상호 교환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개판을 하는데 뭐 보는 사람은 뭐 엉망 아니겠어요? 시간 아깝지 않아요? 예? 저는 그런 분들도 화나던데요. 네. 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면 아이도 보고 배울 텐데 부모가 선생님 욕을 하면 아이도 선생님 무시하고 배울 자세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죠. 제 강의에서 항상 이야기하죠. 예, 절대 선생님 흉보는 거 아니라고. 예, 그리고 나이 어린 선생님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예,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네, 네. 32명 맞아요. 일반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2-3명 있다. 네. 그러면 별도 관리해 주셔야죠. 네. 그걸 어떻게 교사가 할 수 있습니까? 네. CH님, 코치니 벤이 너무 좋아요. 방금 들어왔는데,
어떤 말씀 중인지 알 것 같아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대다수 그렇지 않기에 이 사회가 유지돼. 맞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다 훌륭한 모범생 학부모입니다. 이 방송 안 보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네. 예전에도 있었어요. 문제행동이란 단어가 좀 그렇지만, 네. 문제행동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예. 우리도 왜 문제의식 이런 말도 쓰잖아요. 문제행동이란 말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정해야죠. 고쳐야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네. 이 와중에 모든 분들 댓글들 다 정성껏 읽고 답하시고 코치님의 소통법은 일반 통행만 존재하는 현실에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세컨캐스님 샤프리에서 외롭지 않아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방학이에요.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나마 사준이 다행이죠.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름방학은 더 길고 겨울방학은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9월 학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교사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와 연구하는 거 이외에는 다 행정직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교육 예산을 그런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또 우리 많은 또 고용 창출도 되잖아요. 예. 상담 심리학 공부하고 이런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그분들 고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예, 진료는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전문직들, 전문가들 다 존중하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분들한테. 저는 애가 3학년인데 솔직히 애가 그런 잘못을 하는데도 손을 못 잡고 한마디 하는 게 아동학대로 신고도 받는지 처음 알았어요. 전 그동안 학교에서 따끔하게 혼내주시라고 맨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방학 때니 밥 챙겨주기 너무 힘들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느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급식에 대해서 나쁜 말 하니까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 예. 맛없다. 먹지 마. 아니요. 하루에 필요한 양이야. 모든 걸 다 먹어봐. 너한테 좋은 거야. 예. 그리고 이거는, 친환경 소재고, 그 다음에, 너한테 좋은 채소도 많고 이렇게 자꾸 급식에 대해서 좋은 점 알려주셔야 돼요. 안 먹고 오면 손해입니다. 손해다 그것도. 네, 네. 저도요 학기제와 방학길이 지도와 연구. 네, 네. 코치님이 알려주셔서 정말 조심스럽게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절대 말조심 엄청 중요한 거죠. 네. 저희 아이는 해외 국제학교 재학 중인데 문제 아이가 생기면 바로 학부모에게 메일 통보가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정 횟수가 되면 부모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통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퇴학도 시킵니다. 저 아는 아이는 외국 나갔다가요 퇴학당해서 학교 몇 번 바꾼 적도 있어요. 네. 단호해야 돼요. 단호. 인간은요. 정말 잘해주면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쩌다 한번 못해주면 난리 치죠. 네. 단호할 땐 단호해야 돼요. 저는 엄마가 자애로운 엄마도 돼야 되지만 단호한 엄마도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지 아이가 세상 무서운 거, 세상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게 네 멋대로 오냐 키워서 뭐 할 거예요. 걔가 어디 가서도 민폐 끼치고 어디가 성공 못하는 애가 되는데 부모가 아이랑 똑같이 죽나요? 아이가 우리보다 먼저 오래 삽니다. 아이가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제가 이야기하죠. 엄마 주도 학습에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자기 주도 인생으로 만들어라. 스스로 자기 주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엄마가 옆에서 펜스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쳐요. 제발 좀 제발. 네, YGM 선생님도 유능하시고 표정이 행복해 보시네. 직업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네. 진짜 정학과 태학이 있어야 되고 상급학교 진학에 분리해야 된다. 무조건 학력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네. 단호해서 죄책감 있는 엄마 위로받곤 합니다. 근데 100% 단호하면 안 되고 단호는 2, 8은 자애로운 엄마. 그래서 2인데 단호가 2인데도요. 8 자애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평상시 안 그러던 엄마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단호가 많으면 안 돼요. 그건 엄격형 엄마예요. 아이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면 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네. 참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희초 사건 일어난 지가 꽤 되었죠. 그래서 막 일어나자마자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그 검은 리본 올리고 아니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됐는데
바로 추모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좀 기다리면 내가 막 정의롭지 않게 보여지나요? 빨리 막 내가 막 선두에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좀 기다려 봐야죠. 사건을 봐야죠.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가. 하루 이틀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아요? 내용도 모르고 우르르 가는 거 그거 아니지 않을까요? 또 이번에 뭐 정교조는 아우타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네요. 그건 너무 감사드려요. 왜? 이거는 교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교사들의 권리를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그들의 교육권과 그들의 목숨, 생명, 다 환경 다 만들어줘야 돼요. 교육은 100년 대계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정말 소중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네. 온갖 카더라도 많았죠. 맞아요. 국회의원들 소환되고, 네. 아주 나는 아주 그 리본 나올 때마다 내가 참 생각이 없구나. 좀 기다리지. 그러면 니네들이 멋있어 보이냐? 그러면 니네들이 인플루언서로 멋있어 보이냐? 그거 못 참아주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안한 엄마들 부추겨서 뭐해? 좀 다독거려주면 되지. 좀 있어봐. 좀 더 알아보자. 기다려봐. 방법이 나올 거야. 이래야지. 응? 데모합시다. 추모합시다. 이러면 돼요? 해결이 돼요? 더 상처만 받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또 삼류 기사들이 막 말도 안 되게 소설 써가지고 올리고 유족들한테 결국 상처 주고 자식을 잃었어요. 생떼 같은 자식을. 그럴 때 추모하는 사람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상황이 되면 그때 해도 안 늦어요. 내가 그렇게 정의롭다고 빨리 우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제발 그러지 말자. 제발. 인플루언서란 사람들 제발 그러지 말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정의로운지 안 정의로운지 다 안다. 이미 다 안다 우리가. 그렇게 설레발 떨지 않아도. 저는 좀 속상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강남이란 이유로 더 이슈화 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코치님 말씀드리니 속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몇몇 기자들도 책임감 없이 카더라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하는데 보면서 이건 아닌데. 맞아요. 그죠? 예.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정치를 해요. 그러면 나가서 국회의원을 하든가. 그 잘난 유튜버, 그 잘난 인스타로 그렇게 난리치지 말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예. 좀 기다려주면 안 돼요? 좀 참아주면 안 돼요? 예. 아이고. 다른 분들도 다 느꼈군요. 네. SI맘님, 싸우기에 문제를 만드는 것 같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다. 예. 코치님 위안이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다 느꼈죠? 여러분들은 정상이라서 느끼는 거예요. 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왜 안 하냐고 선동하잖아요. 예. 아니 애가 다쳐도 보잖아요. 저게 병원 갈 건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애가 일어날 건가. 애들도 눈치를 봐요. 엄마를 봐요. 나 지금 울어야 돼? 나 지금 일어나야 돼? 나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거기서 엄마가 호들갑 떨어봐요. 애가 막 앙앙 울고 난리 나요. 뼈 부러졌는 줄 알고. 근데 그냥 툭툭 털고 나봐요. 그냥 스타킹에 구멍 하나 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크게 다친 일이에요. 애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지. 그걸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돼요? 애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갖다가. 예. 참 똑같다고 봐요. 저는 똑같다고. 그런 사람밖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진작에 뭘 좀 했든지 이제 와서 검은 리본 올리면 되네. 맞습니다. 네. 뭐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교권과 공권력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서 유능하고 소명의식을 가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수능 킬러 문제 때도 그랬고 이번 서희초 사건에서도 코치님 말씀 100번 공감합니다. 네. 그때도 제가 천천히 이야기했죠. 네. 카톡에 대문 사진이 추모 사진으로 바로 바뀌신 분들 많더라고요. 뭘 안다고 바로 바꿔요? 자기가 뭐 다 봤어요? 옆에서? 다 봤어요? 네.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은 읽었어요? 네. 아이고, 참나. 네.
교권을 위해 체벌 승인하죠. 이건 과한 거고요. 체벌은 안 됩니다. 어느 사람도 때려서 되는 건 없어요. 외국에서도 때리지 않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마치 수능이 이상하니까 학력고 사러 가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외국에서 경쟁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체벌 아닙니다. 네.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우르르 몰리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약간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 그렇게 한번 편승하고 싶니? 예. 그렇게 너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니? 이런 느낌 들던데요. 네. 체벌은 진짜 아니에요. 우리 때 잘못 안 하는 애들이 맞는 애들 보는 공포 있어. 그럼요. 이건 트라우마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리본만 걸면 우르르르 진짜로 희생되는 분들은 리본도 못 따라보고 잊혀집니다. 네. 코치님 오늘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그동안 속에 묵혔던 걸 해소되는 기분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세컨캐스님. 저 안티 생깁니다. 네. 네. 그러지 마요. 네. 아니,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들 키우는 우리는 학부모예요.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예요. 학부모는요,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4명이 똘똘 뭉쳐야 돼요. 적이 아니에요. 예, 라이벌이 아니에요. 똘똘 뭉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학부모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내 아이만 가서 내 아이만 해달라면 학교를 만드세요, 그냥. 1인 학교를. 네. 왜 공교육에 와서 그런 걸 요구합니까? 이건 퍼블릭 스쿨이에요. 퍼블릭. 프라이빗에도 그렇게 안 해줘요. 퍼블릭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공공 질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총체적 문제인데 저만 느낀 게 아니네요. 그럼요. 네. 코치님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네. 체별 안 됩니다. 네. 코치님과 같은 전문가가 정책 결정에 참여, 전 전문가 아닙니다. 예. 저는 부모 교육이요. 네. 저는 정치과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예. 적당한 체벌과 훈육은 꼭 필요하다. 저는 아닙니다. 전 체벌은 아닙니다. 네, 훈육은 필요합니다. 때리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다르게 충분히 훈육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단톡방에서 서희초 사건을 크게 말하지 않았던 게 다들 코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있고 카더라가 많아서 확실해지 기다려 맞았습니다. 네, 체벌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체벌은 아닙니다. 체벌 아니고도 아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전 집에서도 체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른이 권위가 있고 어른이 힘이 있으면요. 작게 조용히 말해도 아이들이 듣습니다. 엄마들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아이를 등짝을 때린다고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뒤돌아서서 흥합니다. 한 대 맞고 말지 뭐 이러는 게 인간이에요. 하물며 내 자식도 그러는데 하물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아, 체벌이 때리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훈육이요. 아, 그렇죠. 네. 체벌은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벌을 내린다. 이건 때리는 거예요. 네. 오늘 기사가 체벌 승인하고 학생 인권 없애는, 그건 너무 막가네요. 아니에요. 학생 인권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교권도 있어야 되고, 인권도 있어야 돼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운용하는 사람, 그리고 학부모의 자세, 이런 소프트웨어 정면이 더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이런 게 더 중요하다. 평소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부모의 행동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단호한 말로 훈육하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은요, 돈을 뺏는 게, 예, 그게 벌이에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예, 그렇죠. 명예가 벌벌 떠는 사람은요, 이름을 더럽히는 게 벌입니다. 벌의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 코치님 말씀이 답답했던 속이 시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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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권이 축소된다는 게 아니라 학생 인권 사항 중에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니면 대안이 없으면 현재 상태에 살 수 없는 건 보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
운영의 묘. 모든 법이 만인에게 다 평등할 수도 없고 만인에게 다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그렇지만 법을 지킨다는 거, 도덕을 지킨다는 거는 운용의 묘도 있어요. 지키는 자들의 목도 있고요. 관리하는 자들의 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바꾼다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제대로 다 교정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녁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유튜브든 인스타든 어떤 것이든 이 SNS를 여러분 활용할 때 여러분들 좀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귀중한 시간을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너무 낭비하는 듯한 그런 시간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다가 재미있게 웃을 수 있고 농담도 수 있는데 예의가 없이 하는 거는 저는 어른의 노릇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어른이고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 아이들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위 있게 하자고요. 네. 네, 진짜 옆집 엄마한테도 한번 생각해보고 항의할 것을 학교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그냥 매너가 없다고 봐야죠. 네. 여하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서 코치님 생각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분이 많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계속 매일매일 고민하고 가장 우리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제 결론은 우리 아이들은 공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공교육의 한 일원으로서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같이 뜻을 맞춰서 하는 거지 그들은 내가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한테 내가 과하게 요구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이거는 시스템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그게 메이드에게 만들어야지 행정 업무와 그 다음에 학생 관리 이렇게 상당직이나 행정직들이 할 일까지 하라고 하지 말아라. 나라도 돈 많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아주 고민하시는 국어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 아주 젊고 예쁘고, 톡톡 튀는 선생님과 함께, 유튜브에서, 샤론코치 TV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목요일 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